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악몽, 티거 전차로 시작되었던 독일의 전차 신화가 막을 내린 듯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이름 높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헤이트와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유럽 세일즈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구찌 옷을 동묘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것을 발견한 기분인데요. 그만큼 독일에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이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포의 종주국 영국에서 또 한 번 독일과 한국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와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하늘이 뒤집혀도 한국의 장갑차는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폴란드 전차병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장병들이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창고에서 놀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독일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까지 오자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 독일의 소리, 도이체 벨레에서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뛰어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가져 독일 방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기에 방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명품으로 군림해오던 레오파르트 2의 가격을 최초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독일산 무기가 각광받을 거라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군수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향후 100년의 군수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독일산 무기의 판매 실적은 0에 가까워 마음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팀 썬더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영국에 도착한 K9A2의 사진이었습니다.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의 시제품이 영국에서 열리는 DBD 2022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한화 디펜스의 K9A2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에서 만든 자주포가 영국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영국군의 기동 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MFP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55억 파운드, 하나로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던 AJAX 장갑차가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등의 문제로 블록2, 블록3의 생산 계획까지 취소돼 버리면서 사실상 실패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실패할 수도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자본을 쏟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MFP 사업의 규모만 8억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세계 최초의 자주포를 만든 영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받는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전 세계 자주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판저 하우비츠 2000을 개발했던 독일의 KMW와 판저 하우비츠 2000의 개발에 참여하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개발한 라인메탈사에서 각각 신형 자주포를 들고 참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MW에서는 원격 제어 자주포 RCH-155를 공개했는데요. 완전 무인화를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로 분당 열발의 포탄을 최대 1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KMW만의 신기술로 자주포를 이동하는 도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MFP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사에서도 자주포를 탑재한 HX3 전술 트럭을 공개했는데요. K9보다 앞선 포기술이 도입되고 전장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군용 전술 트럭 개념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역시 이번 사업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의 K9 판매를 위한 사업 동맹인
팀 썬더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오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방산기업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됐었습니다. K9A2는 기존의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이 탑재된 진일 보안 차세대 자주포로 이번 MFP 입찰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영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 즉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이 폴란드에서 드러났었죠. 또한 K9 자주포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수출되어 수년 동안 운용되면서 실전까지 거치며 영국군이 원하는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KMW에서 개발한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과부하에 걸려 언덕길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이 허명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포신의 이상이 발생하고 전용탄이 아닌 나토 탄을 사용하면 탄 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전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실전을 통해 이미 검증된 K9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한다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 자리는 사실상 K9이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제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장갑차의 심장으로 전차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도중 변속기에 독일제 부품에 이상이 생겨 K2 흑표 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K2 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독일을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에서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한 K9 자주포의 수출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청에서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내년까지 내구성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500마력급 파워팩에 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에 모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입니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차 종주국의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그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변속 제어 장치, 정유압 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전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티타늄 특수 변속기 체결 볼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1500마력 파워팩은 65톤의 중전차까지 감당할 수 있어 9600km의 내구도 시험 평가도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시작으로 K9 자주포의 1000마력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도 이루어져 K9 자주포의 수출 저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폴란드에 수출될 K2PL에도 독일산 파워팩 대신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차기 상륙장갑차 사업에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튜닝한 18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존 한국 형상 육돌격 장갑차 KA-AV를 원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할 차기 상륙장갑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워팩을 도입해 수상에서 시속 20km로 기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산 파워팩과 해수 냉각 장치의 도입으로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차 세대 상륙장갑차가 완성된다면 국산 무기 수출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받는 환경은 없기에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는 세계적으로 그 내구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K2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국산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했었는데요. 지난 30일 육군 제11 기동사단 100호대 대회도 장비 장거리 기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 2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으로 주둔지인 강원도 홍천군에서 출발해 인제군을 거쳐 복귀하는 총 370km의 대장정으로 전차의 내구도와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시험하는 훈련이었는데요. 급경사가 이어지는 강원도의 지형과 훈련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1박 2일 동안 장비에 이상 없이 계획대로 훈련을 마쳐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노유섭 백호 대대장은 독일의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이 전차의 엔진도 주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다라고 역설할 만큼 전차의 기동력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기동사단의 전시 기동력과 장병들의 전투 수행 의제, 전차 부대로서 자긍심을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제 완전히 인류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제 무기하면 명품이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펼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